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속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아카데미 수요일 오후 3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게 박수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뭐 박수를 음, 안 칠래 안 칠 수가 없는 음, 시장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좀 일단락이 되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늘 항상 매주 수요일에는 특별하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음. 시간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약속의 그분입니다. 우리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윤여민 이사 오늘 함께 할 텐데,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 살짝 드리면 우리 김선영 음, 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네. 오늘 한 판 쉬겠다. 오늘 한 판 건너뛰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아마 다음 주 배판을 준비하지 않을까. 다음 주 요번에 못한 그 이야기의 배판을 또 네.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음, 기대를 해 보면서 음, 오늘 유념인 이사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음, 여러분 궁금한 거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요. 미리 제가 선전포고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음, 정말 후회가 1도 없을 것이다. 장담합니다. 제가 오늘 쭉 이야기할 걸 봤더니 네. 야 이걸 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나?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결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어,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뭐 종목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은. 네, 섹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물고기 잡는 방법과 물고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떻게 이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근황 토크를 먼저 하고 가야죠. 지금 49분 음, 정도가 함께 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음. 오늘은 스타트가 네.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습니다. 어, 역시, 어, 김선현 대표의 자리가 좀 크지 않나. 또그 우리 네. 유명인 음, 이사의 어떤 그 또 내공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음. 전혀 뭐 있겠지만 없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크게 개의치 않고 오늘 한번 달려가 보겠다 이렇게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네, 약간 제아의 고수 느낌? 제아의 고수, 약간 이제 좀 드러나지 않는. 제아의 고수 맞지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건 음, 아니고 제아의 고수, 그러니까 많이 음, 어디서 나대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엄청나게 음. 강한 힘을 보여주는 우리 윤여민 이사다. 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일단 지난주 방송 끝나고 확실히 종목들을 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과연 이 흐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깔때기처럼 음, 결국 이제 그 질문의 마지막은 그래서 그래서 뭘 뭐사? 사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사 이거잖아요. 그렇게 오늘 저희가 모든 가죠. 예. 것을 좀 싹 다 네,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가려고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왔습니다. 저희 이 매주 수요일 날마다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뭔가 나는 오늘 이 수요일 물론 앞서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오늘도 뭔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네, 뭔가 좀 해결된 것 같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지 마, 음, 전화 보내지 마,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뭔가 약간 삐진 듯한 느낌이 뭐 있었죠. 지가 삐지든 말든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자기가 삐지든 말든 하는 음, 느낌으로 어쨌든 뭐 그런 것도 해결됐고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지금 실시간 리딩 중이다. 오후 2시부터 리딩 네, 중이죠. 네. 오후 2시부터 리딩 중인데 뭐 음,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갈까요? 일단 뭐 코스닥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코스피가 지금 매수 사이드카가 올린 거 보면 네, 확실히 외국인들이 봤을 음, 때는 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시선이라든지 어떤 매수가 많이 집중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요. 오히려 지금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어떤 시장 이 음,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위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 정부 자체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음, 오히려 이제 코스피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환경은 분명히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음,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코스닥에 집중해야 되는 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일단 상당히 지금 정부는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이 주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를 상당히 음,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결론은 같습니다. 대통령의 리딩이 긍정적이다. 이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코스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까지는 좀 음. 들어온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약 7천억 정도가 코스피 쪽에 들어와 줬고 코스닥에서 4천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거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지금 이 수급 자체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시브랑 액티브 음, 자금이 있는데 사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액티브 자금들은 거의 다 지금 나간 상황. 그러다 보니까 좀 패시브 자금들이 조금씩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입니다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음. MSCI 지수로 봤을 때 약간 위에서부터 잘라가는 어떤 그렇죠.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음.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그냥 음. 지수를 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ETF도 출시되고 음. 어쨌든 이 투자에 대한 경로를 많이 열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코스닥에 대한 어떤 시장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지 세계가 아닐까라는 좀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도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시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야무지게 저희가 깔끔하게 음. 시장을 좀 정리를 하고 갈까 하는데요. 지금 75분. 저희 보통 100분 딱 돌파하면 시작하거든요. 아 그럼 또 워밍업 좀 더 해야겠네요. 네, 그럼 100분 돌파하면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75분이 최고이시니까.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들어오신데 지금 뭐 아 목이 시장에 타네요. 시장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막 있는데 주변에 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을 놓치는 거는 아마 크게 후회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보죠. 오늘 일단 코스피 대 코스닥 네. 에 대한 완벽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정리된 곳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의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네. 요 순서대로 착착착착 가면은 약간 방송 같기도 한데 깔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 거의 뭐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네. 저희가 뭐 약간 방송의 포맷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방송 맨날 하는데 유튜브의 포맷으로 가야 된다. 아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포맷만큼은 방송의 포맷이지만 저희의 이 거친 입속에는 방송은 없다. 유튜브로만 간다. 네. 이렇게 그리고 방송 중간중간에 네. 자료화면 올라가면 자료하면 오늘 캡처하셨다가 그래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오늘 않을까. 자료를 또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딱 4분 들어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96분이거든요. 96. 예, 아. 그럼요.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수요일 약속의 시간 102분 됐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여민 대표와 네. 지금부터 윤여민이 와 함께 달려가 볼 텐데요. 자, 일단 코스피 대 코스닥 이거는 저희가 먼저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코스닥 시대다. 아 그럼요. 지금 코스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많은 분들이 음. 관심을 보이실 거고 윤여민 대표 코스피 대 코스닥에서 코스닥을 네. 코닥을 코피 말고 네. 피는 많이 흘렸으니까 필름 쪽으로 코닥. 아 그렇죠. 예, 코닥 쪽을 봐야 되는 그 이유를 먼저 정리를 짧게 하고 하나씩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근데 코닥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잊혀져 가는 느낌. 코닥 필름. 필름처럼 뭔가 확 스쳐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지금 그렇게 잊혀져 가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은 오늘도 코스피의 업사이드를 올리는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코스닥에 대한 어떤 목표가를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해서 설정하는 증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얼마나 갈 것이냐 약간 이런 음. 상대적인 개념을 좀 푸는 어떤 증권사들은 좀 있는데 네. 코스닥의 목표치를 얼마로 하겠다. 네. 이런 건 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제 숫자가 나오는 네. 뭐 그러한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군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피보다는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좀 밸류에이션 계산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이 쉽지 않다. 그게 솔직한 말인 거죠. 예. 네,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하나를 좀 찾아냈는데 이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어떤 괴리율을 이제 계산한 어떤 증권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코스피만 너무 올라갔다. 하나증권 잘하네. 네, 이걸 그래서 또 찾은 우리 윤여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리율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괴리율이 좁혀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코스닥이 올라가던 코스피가 내려가던 근데 코스피가 내려가는 것보다 코스닥이 올라가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약 한 1,500포인트. 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1,500. 경우는 1,500에 대한 업사이드를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증권사들에서 약간 암암리하게 제가 볼 때는 나오는 일단 1차적인 코스닥 지수의 목표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로 한 1,400에서 1,500은
무조건 음.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코스닥을 좀 보고 코스닥의 목표 지수는 1,500 정도 네, 1,500 정도. 예상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음. 앞서 그 표 장표 보여주셨잖아요. 네. 저거에 대한 뭐 해석은 더 필요 없을까요? 그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네, 일단 하나증권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 그렇죠? 만든 네. 건데 지금 일단 코스피 코스닥 간에 지금 12월간 이제 12개월간 누적 수익률 격차 자체가 지금 거의 42%까지. 어떻게 표를 읽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지금 마이너스 41.7이라고 2026년 나오지 않습니까? 2026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누적 수익률 격차가 이만큼 벌어졌다는 아, 거. 우측 하단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0에 수렴하는 게 거의 이제 수익률 격차가 없다는 뜻인 건데 지금 25년, 24, 25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약간 좀 수렴한 상황에서 갑자기 25년부터 코스피가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너무 많이 벌어진 어떻게 보면 코스닥을 약간 과매도 구간으로 볼 수도 있는 그래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낙폭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역으로 좋습니다. 1580 정도까지도 업사이드를 본다. 2004년, 5년 저 때가 역대 최고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무슨 일이 있었죠? 요때는 닷컴 버블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후로 최대치다. 98년, 99년인데 요건 그 정표는 없는 상황이고 2004, 2008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9.11 테러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수익률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2024년, 2025년에 많이 벌었던 부분들 여기까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누르는 것보다는 코스닥이 빨리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1,500 정도 지수를 보고 계시다. 자, 3,000 스탁 보고 싶네요. 채팅창에 이런 네. 글도 있는데 보겠죠. 언젠간 보겠죠. 하지만 1,500부터 간 다음에 그럼 1,500을 이제 넘어가면 네. 그다음부터 또 물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이 코스피를 보니까 물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네. 정신 못 차리게 막 그냥 역시 우리 국민성인가요? 엄청 파이팅이 넘칩니다. 그렇죠? 앞에서 제가 네. 이제 수급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액티브 어떤 자금 자체는 좀 많이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코스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팔았습니다. 결국은 기관과 개인의 어떤 수급이 많이 올렸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코스닥에도 대입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외국인 자체가 매수세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네. 코스닥이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그래도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 이 부분에 조금 더 불을 붙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코스피의 어떤 아웃퍼폼을 코스닥도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정부의 오늘 대통령의 실시간 라이브 리딩을 통해서 정부의 부양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금융기관도 이에 발맞춰서 이제 코스닥 ETF 3월 10일에 이어 17일에도 이제 상장이 되고 있고 일단 코스닥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을 좀 세워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일단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했을 땐 코스닥 한 1,500 지수 정도를 놓고 보고 이제 달려가면 된다라는 결정은 여기서 내려졌습니다. 저희끼리의 결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정부의 부양 의지도 확인을 하고 이제 첫 스텝을 뭘로 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이 정부의 스탠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지금 2월에 지금 이제 본인의 집을 이제 어쨌든 간에 내놓고 ETF를 하겠다라고 이제 더 낫다라는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3월 10일, 17일 지금 ETF가 연이어서 지금 상장이 됐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 인사라든지 대통령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 ETF를 좀 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시범적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 그것도 있지만 그 정보 관계자들은 개별 종목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ETF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 수익이 또 엄청나게 났다는 것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분당집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차익 실현을 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분명히 ETF 투자를 하지 않을까. 대통령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 지금 작년 6월 이후에 지금 얘기 들어보는 거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에 지금 이제 이 지수 ETF를 보유 중이신 상황에서 지금 계속 연이어 이제 액티브 ETF가 상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ETF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좋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3월 10일, 3월 17일 지금 지수 ETF도 있고 또 이제 섹터 ETF도 지금 네네.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일주일 정도 봤을 때 그렇게 좀 신통치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얘가 나오는 걸 보게 된다라고 액티브 하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지금 상장에 대한 어떤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추가적인 어떤 ETF 상장도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 패시브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땐 자금도 유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일단은 지수에 대한 업사이드, 지수에 대한 ETF가 일단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액티브 ETF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보다 아니라 이 시장 선수들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좀 빠르신다는 분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 있는 게 액티브 ETF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액티브 ETF를 통해서 산업군을 요걸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을 네. 쌓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액티브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운용사 특히 이제 운용력에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성향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지금 이제 뭐 3월 10일 같은 경우 상장한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한 일주일. 일주일 지났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3월 17일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만 되면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선호되는 종목군이 확실히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선호는 좀 확실히 갈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시브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들의 어떤 확실한 이제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이 종목이 대표 종목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이제 그래요. 눈도장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습니다. 측면에서 지금 액티브 대표적으로 3개 지금 삼성, 삼성, 타임, 타임. 한화 요 3개의 지금 액티브이긴 합니다만 네. 이 ETF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티브라고 했는데 타임이 저는 굉장히 액티브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타임 거는 뚜껑을 열어본 결과 굉장히 레거시적이었고 네. 삼성이 오히려 레거시적이 아닐까 했는데 굉장히 액티브했습니다. 제 기준엔. 사실은 네. 삼성 자산운용이 네. 생각보다 음. 좀 승부를 띄운 것 같습니다. 거칠어요? 승부를 좀 띄운 것 같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이 얘기인즉슨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투자자분들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성향을 니즈를 니즈를 확실하게 삼성 지금 자산운용이 파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삼성 자산운용이 투자자의 니즈도 파악했지만 승부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하는데 자 어쨌든 하나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 잘 몰라요. 일단 하나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삼성은 네. 소부장으로 꽉 채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타임에서는 그냥 뭐 레거시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위 종목으로 긁어왔습니다. 쭉 긁어온 느낌이고 네. 하나는 어땠나요?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제 눈에 보면 거의 이제 이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 그 사이에서 이제 우주항공 같은 약간 새로 떠오르는 성장 섹터에 대한 종목들도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어떤 큰 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ESS 같은 이런 좀 새로운 성장군에 대한 이제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면서 그래요. 약간 앞에 있는 지금 ETF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그런 어떤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세 개가 다 특색이 다르다. 세 가지 삼색이 네. 다 따로따로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윤여민 이사는 어느 쪽 액티브 ETF를 가장 내 스타일인데 하셨나요? 저는 네. 일단은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타임이 가장 접근하기 타임. 쉽다. 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긁어왔으니까. 긁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딱 눈에 들어오는 네. 좀 그런 상황이고 약간 이제 한화나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 종목이 뭐지 약간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약간 승부를 띄우는 맞아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건 전 타임이다. 근데 타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수 ETF가 나왔으면 또 섹터 ETF가 또 나옵니다.
그럼 이 섹터 ETF와 관련된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또 다시 또 종목들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조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한 종목들도 몇 개 있었다.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고 계신 표잖아요. 이게 뭘까요? 왼쪽에 있는 게 한화. 왼쪽에 게 하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오른쪽에 이제 타이거인데 타이거. 요거는 이제 그 코스닥 전체가 아니라 이제 기술이 좀 바이오가 17일 또 같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 그다음에 타임 이게 3월 10일 날 나온 지금 거고요. 왼쪽에 코엑트하고 삼성 거고요. 네. 맞죠? 그 오른쪽에 오른쪽에 타임입니다. 타임 이게 3월 10일 날 나온 3월 10일 날 나온 액티브 거. ETF고 3월 17일 날 나온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한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타이거인데 요거는 바이오 액티브 ETF.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삼성 거부터 한번 봐보죠. 저희가 이걸 보고 네. 여기 넷 중에 뭘 투자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걸 보면서 지금 자산운용사에서는 어느 쪽 섹터, 어느 쪽 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네. 그 산업군을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걸 파악을 해놓고 그 산업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안에 종목이 무엇인지까지 딱 드리면 뭐야, 오늘 끝. 야, 요럴 때 박수 3번 이런 거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네. 도대체 대한민국 선수라는 자산운용사에서는 어떤 구성을 네. 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여러분 이거 방송에서 이런 얘기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남의 상품 분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먼저 삼성 타이거부터 삼성 타이거가 아니죠? 코엑트 맞죠? 네. 삼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게 아예 그냥 딱 표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또 준비를 오늘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딱 6개 섹터가 거의 메인으로 나오죠. 제약바이오가 25%. 네. 전 반도체 소부장이 지배적인 줄 알았더니 제약바이오랑 비슷하게 있네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상 이제 포트폴리오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분명히 이제 이 안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네. 일단은 확실히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봤을 때 네. 제약바이오랑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좀 많이 좀 이제 삼성 이 지금 ETF에서 많이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전 특이했던 게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쓰지 않고 ESS로 썼네요. ESS 에너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래요. 좀 이제 삼성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색깔을 지우는 듯한 철저하게 네. AI 쪽으로 딱 붙어서 가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는 아예 배제하고.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하셨던 ESS를 넣고 그래요.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약간 로봇으로 넣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서 네. 확실히 좀 새로운 어떤 섹터로서의 제가 볼 때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 가면은 자동차 섹터라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돼서 이제 어쨌든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이제 흔히 말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음. 바디, 이제 뭐 관절, 손목, 손 이런 쪽 그런 쪽의 밸류 체인으로 지금 자동차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약간 그래요. 편입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빌리티나 로봇 혹은 뭐 휴머노이드로 제가 볼 때는 편입되면 자동차 부품이란 제가 볼 때는 이런 섹터 이름도 사실은 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일단 액티브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종목들도 좀 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차후에 좀 보도록 하겠고. 그럼 요 하나만 삼성 거만 보면 되나요? 또 준비하신 자료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네. 거의 제가 이 안에서 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타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강조가 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스닥의 코닥의 상위는 제약바이오다 네. 보니까.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이나 ESS가 좀 뭐 로봇 같은 경우에 좀 강조됐기 때문에 그거는 뭘까요? 한 방을 노리는 걸까요? 한 번씩 탄력성 세게 오는 섹터잖아요. 네, 뭐 이제 그쪽은.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이제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 지금 섹터 안에서 어떤 비중 조절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큰 카테고리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해보죠. 기본을 삼성 액티브 ETF를 놓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로봇 순으로 포트를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이제 거의 뭐 다 알려드린다. 다 알려드리는 거죠. 저희 이렇게 되면 다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투자 떠는 걸로 할 정도로 싹 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는 이제 팔짱 끼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김소영 대표가 다 하고
뭐 또 이게 또 그렇지만 또 이 막상 다음 주에 시장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 여러분 완벽한 정리를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너지 다 쏟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뭐부터 가볼까요? 그러면 맨 먼저 그래도 먼저 뭐 반도체부터 가야겠죠. 우리나라의 대표니까 삼전닉스 일단 가야겠죠. 일단은 뭐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지 많이 않습니까? 나왔죠. 그 엔비디아, 뭐 아, GTC 2016, 우리 황영이 땡큐 삼성. 황영이 지금 네. 뭐 여러 살렸습니다. 황영의 입이 뭐 음. 일단 삼전닉스 살려놓고요. 네. 현대차 기분 좋게 해주고 그렇죠. 태양광까지 거기다 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우주에다가. 우주에다가 찍겠다. 네. 그래서 약간 일론 머스크와 황영이 좀 합친 느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엔비디아는 도대체 안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볼 때 엔비디아가 확실히 여기서 승부수, 엔비디아의 변곡점이다. 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게 엔비디아가 여기서 뭔가 기업의 체질을 좀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번에. 사실 이제 뭐 번외 얘기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모든 이제 주식들 중에서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가 가장 억가당하는 느낌입니다. 주가 자체가 거의 계속 그냥 한 7, 8개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GTC 2016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실적 발표는 아닙니다만 시장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너가 사실- 말하는 A부터 Z까지 다 한다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맨날 이런 말 주가의 본질은 실적과 기대감인데 네. 엔비디아는 그냥 맨날 실적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친구 이 머스크를 보니까 네. 쟤는 내가 볼 때 실적은 없는데 맨 그냥 기대감만 갖고 승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래? 그러면 우리도 기업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해. 우리 실적은 알지.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 기대감을 너희들에 보여줄게. 컴온.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음. 숫자도 확실히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네네. 내년에 이제 매출 1조라고 했나요? 아무튼 음. 1조 달러라고 했나요? 아무튼 뭐 이제 숫자로서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레벨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모든 제가 볼 때는 공급망을 다 제가 볼 때는 컨트롤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락인 효과가 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음.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효과는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 주가는 가만히인데 엔비디아와 엮인 약간 스쳐가는 종목들이 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결국 마지막 불꽃은 엔비디아 자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지금은 좀 이 스쳐가는 종목들에 대한 효과를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게 중요하죠. 이제 미국에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삼전닉스 뭐 지금 채팅창 보니까 삼전닉스 오늘 날아가는 중 이러는데 뭐 네. 삼전닉스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20만 닉스를 다시 한번 돌파했고요. 20만 전자를 전자. 돌파했고 100만 닉스를 100만 다시 닉스. 네. 다시 뚫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죠. 살 걸. 이게 근데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와도 잘 못 산다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3% 5% 지금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오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살 거. 그래요. 못 사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가 넘어간 상황에서 사실 당연히 이제 삼성 SK하이닉스에 제가 볼 때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했었는데 네. 지금 뭐 코스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다 빨아가면 수급을 다 빨아가면 그게 좀 지수는 걱정이긴 해요. 올라가는데 맞아요. 지금 다른 어떤 종목들은 뭐 손가락을 빨 수 있는 그런 어떤 제가 볼 때 수급에 약간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이 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좋습니다. 일각에서 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뭐 삼전닉스 박스권 그러니까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건강한 조정 옛날엔 그런 말 안 믿었거든요. 조정이 건강한 게 어딨어 이랬는데 네. 건강한 조정이 있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산이 높은 골이 진짜 너무 깊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좀 건강한 조정을 해서 이게 뭐 지수가 내려앉는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네네. 쭉 횡보를 하면서 약간 박스권을 그리면서 박스권 매매 정도로 한 1개월 정도 1-2개월 정도 흘러가 준다면이야 그러면 우리 시장이 엄청 탄탄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 동의하시는 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좀 지켜주면 지금이 고점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박스권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박스권을 봤을 때 이제 고점대가 맞죠. 맞죠. 근데 이제 박스권 상단. 네. 상단인데 음. 이 지금 삼성전자가 그렇게 쉬어가면 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있던 수급 자체가 일단은 다른 쪽으로 좀 갔다 옵니다. 그래. 소부장에 머물러 주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쉬면 그 수급들이 뭐 코스닥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섹터로 가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그래요.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급 자체가 나가진 않아요. 음. 시장을 나가진 않기 때문에 음. 화려한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시세가 나오면 또 그래요. 그 수급이 다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시장 내에서 수급이 자체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볼 때는 박스권에서 쉼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선수들은 기다리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전닉스는 일단 우리 있으신 분들은 보유지요. 계속해서 기다리셔 줘야지요. 보유 아니 또 미소 뭐지요?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음. 오늘도 보니까 뭐 목표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SK주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삼성전자 30만 원, 뭐 SK하이닉스 뭐 150, 170개 나오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못 따라가겠어. 네. 네, 그 얘긴즉슨 다른 말로 하면 이익의 훼손이 없다는 겁니다. 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화려한 지금 종목 장사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슴 아파하면 안 됩니다. 가슴 아파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그러니까 제 말의 요는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삼전닉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삼전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즐기셔야죠. 계속 즐겨야죠. 근데 언제 없으신 분들, 네. 저 사실 삼전닉스 없거든요. 아, 저 없어요. 네. 이 무슨 지나가는 무슨 이상한 사람 보는 눈빛을 얘 아닙니다. 뭐야 하는 눈빛을 보시는데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삼전닉스 없습니다. 그래서 삼전닉스가 없어서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한미반도체를 선택했어요. 한미반도체. 네. 왜냐면 그때 삼전닉스의 손이 절대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네. 왜냐면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6만 원, 7만 원대 삼전닉스를 보셨던 분들,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에 손이 안 나가요. 이 사람이 심리잖아요, 주식은. 그렇죠. 네. 내가 산 가격보다 네. 높은 가격이면 절대 사기 쉽지 않죠.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없으신 분들은 그랬다고 지금 삼전닉스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일단은 소부장 쪽으로. 소부장도 지금 종목별로 섹터별로 좀 차별화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 젠슨왕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 이 키워드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반도체 소부장을 거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키워드에 따라서 일단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캐펙 수차를 하거나 어쨌든 새로운 매출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반도체 소부장도 숫자가 찍힐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일단 장비가 먼저 움직였고 오늘 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그렇죠. 섹터와 이런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그러니까 소부장하면 소재 부품 장비 단으로 먼저 움직인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장비였어요.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부로 갈 것이냐, 네. 장부소로 갈 거냐. 네. 요 싸움입니다. 일단 장비가 움직인 거 마찬가지고 네. 그 장비 단은 늦었다고 보시나요? 장비 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보유자 영역.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보유자 영역. 장소부인가요? 장부소인가요? 저는 뭐 그거는 소부나 부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소부지요, 소부가 맞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은 소부지요. 하는데 장소부. 네. 예, 지금 일단은 소부보다 먼저 움직인 게 오늘 파운드리가 또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요. 파운드리 관련주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와 이 그룹과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가 건드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소부가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움직이는 키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저전력, 뭐 소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음 타자로서 이제 꿈틀꿈틀하지 않나. 온 디바이스도 꿈틀꿈틀 그렇죠. 네, 하고 뭐 이런 게 좀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 저희가 밤을 샐 것 같으니까 결정을 지어보지요. 막 더듬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여민 이사 반도체 완벽 정리 일단 정리 대형주 삼전 닉스는 보유자의 영역 신규 접근은 아직은 아닌 노. 네.
좋습니다. 그다음 소부장, 장비단 많이 올랐다. 네. 요거 보유자의 영역. 네. NO. 자, 소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그 외에 소부 위에 파운드리라든지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다양한 쪽이 또 막 꿈틀꿈틀 대고 있다. 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 윤여민 이사의 선택은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소캠이라든지 저전력과 관련된 쪽에 있는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파운드에 의해서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단기 트레이딩을 보신다면 저는 기판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판. 네. 중장기는요? 중장기로 보면 결국 이제 소부로 가야 되죠. 소부로 간다. 네. 오케이, 그럼 소부는 뭐 제가 할 얘기 많으니까 네. 기판 쪽에서 네. 원픽을 여기서 한번 정하고 갈까요? 아, 기판이요? 네. 지금 오늘 보니까 뭐 기판 관련된 종목도 이제 약간의 종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제 눈에 들어온 종목은 여러분 집중입니다. 적어주시죠. 이제 원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의 원픽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좀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좀 업사이드 높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전 뭐 심택. 심택. 네. 심택이야 뭐 사실은 네. 심택 뭐 여기서 우리 차트 지원 되나요? 볼 수 네.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지원 되면은 우리 심택 위치 한번 보고 갑시다. 아, 요런 위치의 심택. 지금 11월부터 그래요. 지금 거의 4개월, 5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추세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근데 사실 심택은 뭐 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보다 이렇게 좀 탄탄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심택을 음. 나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에서 굳이 하나 하면 심택이 괜찮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심택이 꼭이다 왕이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윤여민 이사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점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서는 우리 다음 주에 또 김선영 대표랑 함께 그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위험해지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우리 윤여민 이사의 어쨌든 원픽은 심택이다. 저의 원픽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소부장은 이렇게 한번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차 전지 가보겠습니다. 인터배터리 2026이 있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6에서 뭔가 좀 힌트를 시장에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관전평 들어보죠. 인터배터리 2026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관전 포인트 뭐였나요? 일단 저는 인터배터리라고 쓰고 제가 볼 때는 휴머노이드를 읽지 않았나. 인터배터리라고 쓰고 휴머노이드라고 읽지 않았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캐즘이라는 단어로 사실 너무나 많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업체들이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피를 깎는 노력이 있었고요. 네. 그 가운데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이 휴머노이드 플러스 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일단은 상용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키워드로서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하드 캐리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이제 ESS는 좀 별도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요것은 결국 이제 피지컬 AI와 연결되면서 이게 휴머노이드에 연결되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요. 결국 말씀은 이거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심장, 가슴이 들어간 배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가 결국은 전고체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쉽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상용화에 대한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얼마큼 이 배터리 3사 우리가 말하는 셀 3사가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프로세스나 이런 진척 사항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인터배터리 2026에서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드리니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ESS를 집중하는 게 맞고 그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 쪽을 보면서 가는 게 맞다. 네, 그렇죠. 이렇게 딱 배터리는 이렇게 딱 구분을 하고 가면 편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ESS를 통해서 최근에 어떻게 보게 되면 숫자가 이제 찍히는 좀 그런 어떤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ESS와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전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력원 그다음에 전력 배전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결국은 비용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 많은
전력을 빨아가는 음. 상황에서 어쨌든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거의 필수로 따라오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여러 가지 전력원도 그렇고 인프라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2000쪽에서 보면 ESS가 상당히 좀 필수 어떤 그러한 좀 제품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도 숫자가 정확히 찍히는 ESS 섹터가 분명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건 분명히 맞다라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요건 바로 ESS는 정리를 하고 가죠. 숫자가 찍히는 ESS는 어느 쪽인가요? 지금 이제 ESS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인터뷰 자료가 준비되신 게 네, 있네요. 그렇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우리 음. 제작진 요거 한번 올려주세요. 장표를 한번. 그렇죠. 삼성 SDI 인터 배터리 2026 주요 내용과 비교라고 하는데 삼성 네. SDI는 전고체 배터리의 1등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스텔 3사 중에서 상용화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이건 ESS가 아니니까 아니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네. ESS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요거 네. 전고체 관련된 이야기 한번 네.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네. 그러면 ESS부터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ESS 지금 숫자가 찍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ESS 기업 중에서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 꽤 많이 있나요? 일단은 저는 ESS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좀 대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대장 봐야죠. 대장. 네, 그래서 저는 이제 ESS 관련돼서 대장주로 보면 저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배터리에도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ESS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 충분히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ESS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대장주로 LG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맞지 않나. LG엔솔. 네. LG엔솔의 위치는 어떤가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름다운 위치 아닌가요? 작년 10월 달 이후에 상당히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올해 들어서 그래도 바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업사이드를 높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LG엔솔 ESS에서 그래도 증명이 되고 숫자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대장의 역할을 해주는 LG엔솔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ESS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ESS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이제 이 코스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ESS보다는 이제 전고체 쪽에 좀 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니 로봇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했을 때 코스닥에 많다. 그래서 키워드로 봤을 때 저는 전고체 쪽이 좀 더 코스닥에서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ESS 넘어갔으니까 네. 전고체로 한번 가볼까요? 전고체와 로봇 산업하고 연결해서 한번 같이 보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일단 정리를 해봐야겠구나. 아까 반도체에서 봤죠? 반도체에서는 심택이었고요. 네. 반도체에서 저희가 이 방송이면 이게 데모나가 다 돼 있는데 유튜브기 때문에 그럼요. 손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S에서는 LG엔솔. 네. 그렇죠. LG엔솔을 선택을 해 주셨고. 네. 자, 요거 적는 동안에 우리 채팅창에 글 올라온 거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오늘 많은 글이 안 올라와 있네요. 읽을 만한 글이 없어요. 깔끔한 정리 좋아요. 이런 게 참 힘이 나는 글인데 보통 이런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가족이죠.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보통 가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닉네임도 이쁘네요. 빼로롱. 좋습니다. 저렇게 깔끔한 정리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또 라이브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ESS까지 갔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고체 가볼까요? 네. 전고체와 로봇을 살짝 엮어서 가실 건가요? 어떻게 가볼까요? 뭐 엮어서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뭐 전고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전고체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제품, 재료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황화리튬 쪽으로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몇 종목이 좀 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일단 어쨌든 이제 코스피 쪽에 있으니까 지금 두 개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황화리튬 관련된 쪽으로 해서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개 회사. 네, 그게 바로 이제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장표를 보시면 그래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어쨌든 이 항화 리튬과 관련된 어. 쪽에서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전고체 항화 리튬 관련된 쪽으로는 이 두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멀리 가면 코스피에는 뭐 포스코홀딩스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 SDI까지 가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요게 인제 이 전고체 쪽으로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로봇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다음 장표에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앞에서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동차 부품이 다 인제 로봇 섹터로 들어가는 그렇죠. 네. 지금 LS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모든 부품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쪼끔 이제 다 짜게지는 상황이죠. 뭐 네. 액추에이터, 모터, 감속기 이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또 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하신 SCL 같은 경우가 이게 갑자기 로봇으로 이 이렇게 다 자동차 회사예요. 네, 보니까 자동차 현대 회사인데 모비스, 만도, 네. 하신, 네. 현대 여기 위아 막. 네. 네. 근데 이게 다 어쨌든 로봇으로 지금 인제 증권사에서 분류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합니다만 이제 로봇을 봐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레이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이 네. 정도로 코닥에서 네. 좀 전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네. 전반적으로 전고체의 끝판은 결국 삼성 SDI로 삼성 SDI로 가는 게 맞습니다. 가는 예.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도와드리고 그럼 로봇 쪽으로 봤었을 때는 네. 로봇은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음. 가져야 되는 건데 결국은 대표님 말을 들어보면 로봇을 부품 쪽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코닥 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코스닥 아무래도?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사실 뭐 로봇의 지금 이제 대장은 음. 이미 뭐 깐부치킨에서 그렇죠. 깐부 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대장은 거의 뭐 현대차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런 측면에서 파생되는 지금 인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요것 또한 저희가 위치라든지 뭐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윤여민 이사의 원픽을 또 만나봐야 되는데 로봇에서는 윤여민 이사는 부품 쪽을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네. 현대가 싹쓸이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로봇 어느 쪽일까요? 일단 뭐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은 대부분 다 코스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코스닥 쪽에서 봤을 때는 살짝 좀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제 코스피 쪽에 있으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코스닥 쪽에 있으면서 지금 차트 자체가 좀 이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로보티즈가 저는 인제 코스닥 쪽에서는 좀 대장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인제 이 로봇 특히 인제 휴머노이드 쪽에 진출한 게 뭐 현대자동차 그룹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삼성도 있고 뭐 LG도 있고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로보티즈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인제 이 코스닥 쪽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는 이제 로보티즈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로봇 쪽에서는 로보티즈로 네. 원픽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팅창에 궁금증이 막 올라오고 계시는데 요거 몇 가지 해결해 드리고 또 다음 섹터 저희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화면 좀 올려주시면은요. 자, 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가족분이 가족분이 네, 가족 저희는 무조건 칭찬은 다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 로봇으로 현대차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습니다. 현대차를 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입니다. 이 로봇으로 현대차를 보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거 약간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로봇으로 현대차를 보는 건 전 맞다고 봅니다. 아 맞죠. 맞죠. 근데 네. 현대차를 지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견 갖고 저는 계실까요? 뭐 현대차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현대차는 지금 너무 쌉니다. 그래요? 대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요 정도만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코스닥, 코닥 150 네. 레버리지. 네. 이게 추세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 처음부터 안 보셨구나. 저희 1,500까지 네. 지수 1,500까지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지금 코덱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저는 뭐 당연히 전고점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 그래요. 드려야 될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형주 없어서 포모 오는 중.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대형주가 없으신 분들은 중소형주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결국 이제 제가 이 방송의 지금 제목 자체가 코스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형주가 갈 때 포모를 느끼시는 게 아니라 박수를 쳐야 됩니다.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낙수 효과. 아, 그럼요. 낙수 충분히 있다. 효과를 충분히 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대형주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형주 없습니다. 근데 저 세 자릿수 수익률이에요. 지금 자랑하러 나오시. 자랑하러 근데 나오. 전 자금이 되게 적으니까. 네. 아이, 왜냐면은 저희는 뭐 많이 자금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네. 아주 소액을 갖고 네.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컨디션 체크 아, 그래서 딱딱딱 집어서 근데 네. 제가 속으로 이런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네.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세 종목이 제 종목이에요. 아, 진짜로? 네. 이 정도만 딱 말씀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하는 거예요? 앵커님 잘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전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기도하고 이 물 떠놓고 기도하면서 아, 그게 아니라 그거죠. 네.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종목이 있을 거죠. 그 종목을 맞아요. 하지 사실은 않으셨을까요? 맞아요. 여러 전문가의 공통적인 종목을 네. 물 떠놓고 기도하시고 네.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방송을 하다가 이상하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쭉 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급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하신 종목들이 전부 다 일희일비해서는 큰일 나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렇죠. 좀 이렇게 그리고 또 원래 윤여민 이사의 스타일 자체가 뭔가 다급하게 쫓기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 시장 빠졌을 때 웃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네. 그렇게 잘하진 못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단기로 하면 못 이겨요. 시장 절대 못 이기니까요. 네. 큰 그림 보면서 매주 수요일 날 이 시간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서 가시고 말 나온 김에 윤여민 이사 유튜브 하세요? 개인 유튜브? 아, 저는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일단 오히려 지금 와우 아카데미에 어, 먼저 상품부터 이제 여기에 섭외가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계시고. 네. 저도 유튜브 준비 중입니다. 아, 좀 불러주십시오. 네, 물론이죠. 물론 너무 영광이죠. 저 유튜브 준비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저희 유튜브 라이브 하면요. 언제쯤? 뭐 곧 합니다. 뭐 이번 뭐 다다음 주 뭐 이쯤이면 할 건데 거의 한 거의- 10명 되면 시작하는 라이브 시작이니까 우리는. 거의 뭐 지금 뭐 저기 전문가들 거의 모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냉철한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로봇까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야 요것도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오늘 코닥을 좀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코닥을 봐야 된다 말씀하시고 코닥의 왕 중의 왕, 네. 정글의 왕, 코닥의 왕은 바이오다. 아, 네, 그렇죠. 바이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를 들어보면 일단 학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학회가 몰려 있고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3월, 5월 또 10월인가 그때는 이제 바이오 계절이라고 저희가 아, 그렇죠.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학회가 모여 있고 네. 각종 네. 이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학회가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 대형주들의 주총이 3월 그렇죠. 말 한 20일 19일 뭐 오늘 내일부터 뭐 시작합니다 슬슬. 네. 근데 이제 바이오는 또 주총에 또 입김 좀 세더라고요. 아, 그렇죠. 주총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뭐 보여주는 실적이나 뭔가 없기 때문에 음. 주주들의 믿음으로 가는 주주들의 믿음. 난 널 믿어 한번 해봐 뭐 이렇게 가면 또 가는 게 또 바이오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오 이제 봐야 될 텐데 바이오를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동안은 우리 이사님도 그렇지만 저번에 ADC 얘기도 하셨고 네. 뭐 CDMO, ADC, 뭐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뭐 FDA 승인, 뭐 기술 이전 막 많은데 어찌되었든 바이오가 한동안은 대형주 단으로 앞에 단으로 움직였어요. 맞습니다. 예. CDMO든 ADC 다 필요 없어. 앞에 단이야. 그런데 네. 앞에 단에 좀 ADC가 좀 껴있고 음.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지금은 대표님만의 어떤 섹터가 정해져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코덱스 바이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는 너무 많아요. 많죠. 뭐가 많아. 그래서 개별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스터디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일반 투자자분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코덱스 바이오 이제 어떻게 보면 ETF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학회 시즌이니까 그렇죠.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음. 어떤 회사가 참여를 하고 거기서 어떤 임상 데이터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한번 스터디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결론은 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정 매매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정 매매도 일정 매매인데 학회를 앞두고. 예, 학회에 참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무언가를 발표하기 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회사가 어쨌든 무슨 임상을 하고 어떤 걸 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비슷한 연구를 하는 이게 쭉 이게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 결국 제약바이오를 다 스터디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약보의 왕이 되긴 하는데 네. 자, 근데 채팅창에 바로 이런 글이 왔어요. 바이오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무섭. 네. 바이오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무섭다란 말도 동의하지만 네. 바이오는 기대감만으로 갖고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무서워. 뭐 이거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들어갔다가 한번 발목 잡히면 영원히 평생 가족이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동안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런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약은 흔히 말해서 뭐 항암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뭐 이제 영양제 팔고 이런 흔히 말해서 진짜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밸류에이션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을 크게 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 움직임이 강한 것들은 이제 바이오인데 이 바이오들은 이 파이프라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결국 그 돈을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최근에 보면 이 자금 조달을 상당히 잘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에로라고 해서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쪽에서 어쨌든 이 로열티를 받는 회사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가족이 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옛날과는 다르다. 없어지고 있고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아, 그럼요. 임상에 안 따라 들어가요. 아유, 옛날에는 당연하죠. 옛날에는 임상 뭐 1장 이상 통과하면 무조건 막 불나방처럼 덤볐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야 임상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럼요. 이거 야 이런 느낌이 있으셔서 안 들어가 똑똑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은 바이오 어떤 쪽으로 어떻게 선택해서 보시나요? 일단 제가 지금 장표를 하나 또 갖고 왔는데 그래요. 오늘 준비가 많이 일단은 이 지금 학회 학회 일단 여기서 학회를 보자. 보면 이제 항암 우리가 이제 가장 제약과 섹터에서 가장 이제 보는 게 암 쪽이겠죠. 그렇죠. 암이겠죠. 그다음에 대사 질환. 그 안에서도 최근에는 이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핫 키워드죠. 이 당뇨, 비만 당뇨 있기 때문에 일단 3월, 4월, 5월, 6월 요 학회를 확실하게 좀 제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한양이 눈에 탁 들어오네요. 네, 지금 이제 옆에 파이프라인 다 정리된 게 삼성증권에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한미약품 다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캡처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캡처해 주십시오. 캡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저희 다시 보기도 있죠. 아, 그럼요. 와, 네. 죄송합니다.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됩니다. 삼성증권 있고 여기서 또 이 DB증권에서 아예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이건 확인하셔야 될 게 예상 기업입니다. 예상 참여 기업이고 기업이 아니라 네, 다 뉴스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어쨌든 DB증권이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로서 비만 치료제. 여기도 또 SK증권에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학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학회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기업.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네, 그렇죠. 그러면 참여하는 기업 좀 한번 볼게요. 네. 이거 일일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덩치 순으로 가는 건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오에서도 대형주 단으로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죠. 여태까지. 여기서 좀 무거운 쪽으로 선별해서 가는 거는 좋은 전략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의 뭐 오늘 타픽이 아닌 타픽인데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그 방법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다. 됐다. 그러면 나왔다 보다. 그러면 일단 제약 바이오의 한 종목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윤여민 이사가 생각한 일단 윤여민 이사가 보는 전략은 일단 학회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동안에 사랑을 받았던 제약바이오에서 무거웠던 종목들, 네. 대형 주단이죠. 네, 앞 그렇죠. 종목들 앞단에서 선택을 하면 최소한 발목 잡히거나 이상한 짓은 안 당한다. 아, 그럼요. 이런 좀 안전한 장치를 걸어놓고 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윤여민 이사의 선택은 저는 지금 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시총. 네. 시가총액 지금 현재 9위에 랭크돼 있는 코스닥 9위에 랭크돼 거의 있는 안전합니다.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이게 저의 원픽입니다. 그래요. 리가켄바이오. 네.
자, 리가켄바이오 위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현 위치. 근데 많이 올랐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리가켄. 지금 리가켄바이오 네, 이제 보여주시죠. 어제 52 아우, 이런 신고가 못 들어가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에이프릴 바이오랑 좀 비교해 보면 네. 이 회사가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2025년 지금 1월 대비 지금 9만 원에서 지금 올해 1월까지 대비해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배 정도? 근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 하더라도 1년 동안 2배가 오른 게 많이 오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 작년에 상승률이 좋지 못했던 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구체화된 게 다 올해로 이연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올해 좀 나올 것이 많다. 음. 그래서 저는 안전하면서도 좋습니다. 대형 주면서 올해 숫자와 관련된 마일스톤이 제대로 찍힐 것이다. 지금에서 리가켄바이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그리고 저에게 가장 관심이 큰, 현재로서 가장 관심이 큰 바이오 비만 치료제 한번 얘기를. 비만 치료제. 결국 또 비만 치료제까지 오는군요. 비만 치료제 얘기를 하고, 아까 장표도 또 준비하셨기 때문에 네. 비만 치료제 살짝 언급을 하고, 일단 바이오에서 원픽은 리가켄바이오로 선택을 해주셨고, 리가켄바이오로 선택한 조건들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아실 테고, 자, 비만 치료제까지 한번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비만 치료제 저의 지금 원픽은 D&D 파마텍. D&D 파마텍. 파마는 그쪽 D&D 쪽이 잘하죠. 죄송합니다. 파마는 원래 파마 리서치가 더 잘하지 않나요? 파마 리서치는 너무 볶아 갖고 너무 볶아서 너무 꼬불꼬불해서 비스물비스물 머리가 커져요. 지금. 네.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구나. 네. 최근에 이 D&D 파마텍이 네. 이슈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살짝 좀 이제 올랐다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금 이제 시비 발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아무튼 이 회사도 연구 관련된 부분에서. 근데 지금 이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줄을 섰다. 여기까지. 그래요, 여기까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진한 파마. 네. 파마 한번 보죠. 네. 파마에서 파마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내려왔죠. 네. 아우, 야, 이렇게 내려왔나요? 네, 지금 제가 우측 쫙 올라가는 저 때 방송을 했었거든요. 방송에서 파마 리서치만 계속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서 지긋지긋하다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또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DMD 파마텍과 파마 리서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파마 리서치가 더 낫다고 보시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더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뭐 조정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파마하면 여기가 진한 파마로서는 이게 카테고리가 달라가지고 카테고리가 아예 같이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지금 거죠? 파마 리서치는 정확히 말하면 제약 바이오라기보다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로 같죠. 헬스케어로 가는데, 이 파마 리서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지? 빠진 이유가 여기 있는 수급이 지금 파마 리서치가 숫자가 안 나와서 제가 볼 때 빠진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일로 간 겁니다. 이게 뭔가요? 한스바이오메드라고. 한스바이오메드. 여기도 의료기기 쪽인가요? 예, 제가 이게 장표로 하나 또 갖고 왔는데, 또 만드셨어요? 네. 예, 이게 이제 의료기기 쪽인데, 이게 이 파마 리서치랑 LNC 바이오, 그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까지 이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스킨 부스터. 근데 확실히 의료기기는 이 어떤 뭐 한중간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게 약간 지금은 약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소비주 쪽으로 조금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수출과 관련된 부분으로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동 이슈로 많이 좀 약간 묻히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무엇을 할까? 어디에 지갑을 열까를 보면, 예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엔터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화장품 이런 게 있었지만 의료, 성형 많이 지갑을 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광화문에서 BTS. BTS BTS. 지금 통제 시작 슬슬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은 방이 없다. 방이 없다. 저 토요일 날 방송인데 큰일 났어요. 지금 네. 경기도까지 어떻게 지금 해야 내려가고 되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분들이 대단하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미용 의료기기 그러다 보니까 미용 시술 수출 데이터도 그렇겠네요.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던 내수 쪽에서도 봤을 때 좋습니다. 분명히 앞장서는 기업들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의료기기다 보니까 음. 지금 그 안에서 파마리서치, LNC바이오, 한스바이오메디가 그래요.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요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만 치료제 원픽은 D&D 파마텍으로 네.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 파마텍도 좀 확인하시고 나중에 들어가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야 오늘 진짜 힘차게 달렸네요. 오늘 맨 마지막에 우리 알차네요. 맨 마지막에 저기 우리 말 나온 김에 네. 하이브 한번 봅시다. 하이브. 네, 우리 26만이 네. 광화문에 옵니다. 전 세계에서 BTS를 보려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하이브는 물론 주가가 선반영이 무조건 되어 있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일단은 거예요? 선반영이 됐죠 먼저. 됐었나요? 네. 지금 하이브의 모양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 네. 생각에는 네. 이제 하이브가 제가 볼 때는 약간 무료 공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무료예요? 그 자리나 이런 건 다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광화문에서 유료로 받을 수도 없지요. 네, 하지만 맞아요. 그 경제 효과는 조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에 반영이 되면 이 하이브 어떤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 숫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또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요. 다시 한번 또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좋습니다. 요런 것도 미리 좀 알고 그럼요. 보유하고 계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소부장 그러니까 코스피 대 코스닥 코피 대 코닥 네. 피 대 필름으로 네. 한번 쭉 이렇게 시작을 해서 코스닥에 대한 어떤 섹터 소부장 그리고 로봇 2차 전지 뭐 바이오까지 거기다 엔터도 마지막에 네. 그리고 의료기기까지 의료기기까지. 야 오늘 다양하네요. 쭉 정리를 해드렸고 전략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리면 일단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에서 우리는 심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봇으로 딱 넘어갔을 때는 로보티즈가 네. 그나마 제일 낫지 않겠느냐. 대장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터리는 또 친절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ESS와 전고체 배터리로. 네. 일단 ESS에서는 LG 엔솔, 전고체에서는 삼성 레이크 SDI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그러니까 작은 종목 코스닥 쪽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 스페셜티 케미칼을 해주셨고 여기서 이제 P에 결국은 전고체의 왕은 SDI다. 삼성 SDI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로 살짝 넘어가면서 바이오에는 리가캠 바이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비만 쪽도 제가 한번 좀 더 파봤더니 그쪽은 D&D 파마텍.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의료기기가 썼을 때 제가 파마를 말했더니 진짜 진한 파마는 그 파마에서 이쪽 파마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한올바이오였나요? 지금 한스바이오. 한스바이오, 네. 한스바이오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맨 마지막에 광화문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네. 하이브는 어떨까를 여쭤봤는데 하이브 위치가 지금쯤 조금씩 관심만 갖고 계시는 게 어떻겠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건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중국 소비주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숙박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뭐 지금 새로 호텔 짓는 것도 뭐 한 5, 6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런 엔터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거의 뭐 매수하기에 너무 이제 자리 자체가 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시죠 여러분?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소액 아주 조금을 미리 이렇게 탁 던져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랑 소주 한잔 할까 하는 자금 정도만 소주 한잔 할까 하는 자금 정도 탁 던져 놓으시면 요런 거 여러분 나중에 쏠쏠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 1시간을 넘게 했네요.
거의 뭐 와. 준비한 거를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네. 윤여민 이사와 이렇게 음. 쭉 오셨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면서 오늘 어떠셨나요? 제 방송이 앵커님 포함한 음. 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어떤 포트폴리오에 좀 도움이 됐으면 뭐 도움 많이 되셨을 네, 거예요. 하고 다음 주에 김성 대표님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음. 상당히 기대하면서 그래요.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지금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을 위해서.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네. 윤여민 이사님 팬입니다. 유튜브 기다릴게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저희 다시 보기도 되고요. 오늘 보여주신 장표도 꼭 여러분 다시 한번 다시 보기로 해서 뭐라고 할까 캡처를 받아 놓으시든지. 네, 어차피 다 증권사 자료기 네. 때문에 뭐 네.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지 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찮잖아요. 저희가 네. 그것을 대신해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이야기 윤여민 이사와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나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 했는데 아쉬울 수 있습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보완해야죠. 뭐. 다음 주에 댓글 남겨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은 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수요일 날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요. 요것도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우리 김선영 대표가 강연회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김성현 대표가 강연회를 하는데 김성현 대표 나 혼자 하기 심심한데 그래 존니나 부르자. 그래갖고 존니와 함께하는 강연회라고 합니다. 이거 예. 혼자 하기 심심하다고 하면서 불렀는데 너무 거물급을. 아니에요. 김선영 대표가 더 거물이죠. 그런가요? 라고 여기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존니와 함께 제대로 돈 버는 법 해갖고 김선영 대표가 강연회를 합니다. 서울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인바이트에서 합니다. 3월 28일 날 오후 2시에 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99-0700 007방 아닙니다. 1599-0700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김선영 대표와 존니가 함께 하는 여기 강연에 보니까 많은 참여 이 부탁드립니다. 도서도 증정이 되네요. 책도 존니의 주나요? 부자 되기 습관이란 도서도.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도서 증정되고 여기 오신 분들은 또 우리 윤여민 이사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고요. 앵커님도 제가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한번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더 화끈한 이야기로 솔직한 이야기로 진솔한 이야기로 편안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이죠. 화요일이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뵙죠.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